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마음의 빗장을 푸는 힘이 있죠. 객지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 금세 가까워진다거나 고향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멀리 타지에서도 고향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선 열정의 연기자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의 맛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기 인생 51년째를 맞은 배우 김수미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방송 출연한 지가 네.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불러주세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여튼 전북도민들은 정말 반가워하실 것 네. 같은데요.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군산이든 전주든 전라북도 쪽 도로에 들었으면 설레요. 엄마도 이미 뭐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네. 왠지 나무 한 그루 풀포기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도시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 연기 인생 51년째를 맞으셨다고요? 네. 정말 징그럽죠. 아니, 저는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제가 사실 이만할 때부터 네. 봐오던 김수미 선생님 모습 그대로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은 한 건가? 시간이 좀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저도 네. 제가 51년 됐다는 거를 누가 얘기해줘서 알지 네. 세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73이에요. 네. 그러니까 49년생이니까. 네. 근데 참 정말 오늘 새벽에 출발하면서 빗방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일용업리나 이런 걸 할 때는 고향의 유년 시절에 환경 탓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자연스럽게 뭐 일용업리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했는데 고향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왜냐면 우리가 받았다. 네. 농사를 지셨거든요. 아, 엄마 네네. 아버지가. 네. 사실 29에 그때는 흑백시대 때 60대 노인의 네. 역할인데 정말 제 동기들은 주연도 맡고 뭐 민비라든가 했는데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지문에 대본에 김 회장 저 일용업리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캔다 이런 지문을 딱 보고 아 이건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저는 엄마 아버지가 18살 때 봄 가을에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 서울에 유학을 갔고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만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야외 촬영 가면은 이제 그 고구마 밭도 가고 가니까 했는데 그 일용업리란 인물도 군산에 딸그마니 할머니란 분이 생존해 계셨어요. 네. 그 할머니는 동네 경조사 누구네 집 제사까지 다 꿰차고 계세요. 그 할머니 캐릭터를 제가 그 목소리를 썼거든요. 아, 그럼 실존 인물에서 인물이. 참고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아,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탄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님의 인생 캐릭터라고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조연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기대상 최초로 그 대상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연예계 역사상 네. 조연이 연기 대상 받은 건 제가 처음이에요. 네. 사실 일용업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역할을 깍두기 배역이라고 그래요.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네. 밥상에 배추김치는 꼭 올라와야지만 깍두기는 놓는 날도 있고 안 놓는 날도 있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김회장집 밥보다 분량이 많아질 때도 있어요. 네.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고심을 많이 했대요. 대상을 놓고 주연이 아닌데 근데 그걸 깼어요. 네. 근데 그 후도 아직까지 조연이 대상 받은 일은 없는데 저는 이제 연기생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꼭 얘기를 해요. 나는 조연으로 단역으로 대상을 탔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아무리 하찮은 역할이라도 내 걸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꼭 해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전국의 할머니들의 친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A의 MBC 지사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정규적으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는 뭐 해외도 못 나갔어요. 네. 지금처럼 뭐 환경이 좋아서 미리 사전 녹화해놓고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을 시작하고 한 15년 만에 LA를 잠깐 갔는데 네. 어머 길에서 한국사 일용엄니 붙들고 울어요. 이거 보는 낙으로 산다고. 네. 그래서 애국이라는 게 꼭 정치만이 애국이 아니고 문화도 왜 저기를 할 수 있구나. 네. 확 나를 붙들고 우는데 내가 더 잘해서 타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행복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 멀리 저 해외에 계신 그 재외동포들의 네. 마음까지도 울린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건 네. 결국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역할을 그렇죠. 소화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미 20대 때부터 할머니 네.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뭐 특수분장이 들어갔던 거겠죠. 사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데뷔했을 때 제 얼굴이 약간 좀 서구적이라 네. 사극을 없었어요. 그때는 드라마가 사극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쭉 쪄놓으면 왠지 미국 선교사 같다고 그래갖고 네. 한번 캐스팅 됐다가 안 된 적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네. 그러고 그렇게 일이 고팠어요. 간절하게. 그때는 식은 밥 찬밥이 아니라 네. 뭐든지 일을 주면은 하고 싶었던 때라 그 대신 오기가 있었어요. 네. 이 꽃다운 나이에 60대 노인을 줘?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지금은 MBC에서 나를 이렇게 하대하지만 언제고 나한테 와서 무릎은 안 꿇더라도 사정할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내 상품 가치를 보여주지. 그런 오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상했죠. 말씀하셨는데 피부도 예. 얼마나 계란 까는 것처럼 고왔는데 1시간씩 여기다 막 칠하고 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방송 용품도 열악해갖고 네. 왁스라고 있어요. 아스팔트 까는 거. 네, 네. 그걸 여기다 이에다 붙이고 했어요. 왁스를 이해 왁스를. 그렇게까지 하셨군요. 자, 그렇게 일용엄니를 만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또 김수미 선생님이 뭐 농사 일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군산이 고향이세요. 네. 신흥동. 거기를 흔히 말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랭이라는 게 꼭대기라는 사투리예요. 거기 생가에 네. 이제 김수미 길 도로도 나왔고 제 생가 쪽 동네를 전부 리모델링해서 제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고향에 좀 유익한 일을 하고 죽을까 생각하면서 네. 군산이 어업이나 어느 큰 기업이 몇 개가 이제 빠져나가고 사실 이제는 관광 사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가 발벗고 가서 김수미 마을에서 이제 숙박 시설도 되고 네. 먹거리가 군산이 먹거리가 좋거든요. 그럼요. 예. 뭐 간장게장이라든가 아구찜이라든가 네. 그리고 유명한 자장면집 100년 넘은 이성당 네. 뭐 얘기 다 할게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살려서 군산에 관광객을 좀 많이 가서 군산이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도 고향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그럼요. 이렇게 고향이 좀 애틋한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면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고구마밭, 방고구마 나오는 흙이 빨간 밭을 거의 다 팔아서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딸을 네. 유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저를 강아지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강아지는 큰 인물 될 겨. 그러니까 넓은 서울 가서
공부를 해요. 큰 인물대. 그래서 방 하나 딱 얻어주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랬는데 고3 때 봄에 엄마,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제가 연예인이 된 것도 그때 그 대학의 교수님이 너무 아깝다고 네. 넌 혹시 배우 해도 될 것 같은데 MBC에 내 제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저는 사실 한 1년만 아르바이트하고 다시 국문학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은 영원히 못 가고 MBC에 주저앉게 됐죠. 그래서 참 인생사가 만약에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제 대학 등록금을 줬다면 저는 문학을 했으니까 잘 됐으면은 문과 교수 아니면 시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연예인의 그런 기질이 있었는지 몰랐죠. 아, 그때 당시엔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정말 알바하려고 근데 마침 또 합격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아마 가끔 그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너는 교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배우 하는 게 앞으로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신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그래요. 그리고 내 고향 군산의 그 월명동 벚꽃길은요. 저는 그 어렸을 때는 대여섯 살 때 그 벚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왜요? 저도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표현하자면 너무 감동적이고 설레서 막 이 벚꽃이 양쪽 벚꽃이 이렇게 한 지붕을 만들었는데 아기가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엉엉 울었어요. 그게 아마 연예계를 일하는 감성을 그때부터 아마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문학을 좋아했던 게 우리 아버지가 꼭 그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요. 비 올 때, 농사 네. 없을 때. 네. 그래서 아버지 영향도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 학벌이 뭐였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네. 그런데 아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기질이 있지 않으셨나. 그리고 김서울의 시 같은 것도 이렇게 원도막에서 읽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이런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 또 바로 고향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가 네. 그 원도막 밑에 있어요. 네. 참 부모님 얘기를 나누면 항상 그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걸 팔아서 그렇죠. 이제 김수미 배우님을 네. 유학길에 보냈는데 그 서울에서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고요. 서울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네. 학교 가서 완전히 그 서울 애들한테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가니까 저는 선생님 서울 말씨에 저는 일단 놀랬어요. 네. 오늘 저 전라북도 군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김영옥이라는 학생을 소개할 선생님이 존대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네. 얼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 김영옥이요 이러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투리가 심하니까 무엇이냐 누룽지를 깜밥이라고 이러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누룽지를 냄비 누른 거를 이렇게 싸갔어요.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 너는 뭐 싸왔어? 그럼 깜밥. 그러면 깜밥이 뭐냐? 이게 깜밥이요.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 큰 인물이고 모시고 애들이 너무 촌년이라고 놀려먹어서 나 다시 갈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만약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년이라 그러면 아버지 첫차 타고 낯들고 갈게요.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방을 얻을 때 그 동네 쓰레기통에서 깨진 거울을 벽에 붙여주셨거든요. 네. 거울을 봤더니 싹하면가지고 교복은 우리 아버지가 졸업할 때까지 입으라고 소매가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촌년이네 내가 봐도. 어머 맞네. 그래요. 내가 촌년이라 애들이 촌년이라 그러는데 뭐 죄요? 근데 끝에다가 서울 것들 공부로 뭉개버려.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 네. 그리고 정문만 가려면 이 가슴이 내 심장 소리가 들려서 오늘은 또 어떤 놀림을 당할까 둥둥둥둥.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을 내가 갖고 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자꾸 애들한테 제가 왕따 당하는 의도적으로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김영옥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니까 양호실에 가서 약 좀 얻어다 주세요. 그러면 양호실 갔더니 자물쇠가 채여 있어요. 네. 그래서 얼른 뛰어와서 어쩌까 선생님아 쇠대가 없이 쇠대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별명이 쇠대야. 아, 정말요? 아니 그때도 학교를 새벽에 갔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수희 아저씨도 쇠대야. 교실 문도 안 열었는데 왜 새벽부터 와 이러지. 애들도 쇠대라고 그러지. 심지어 선생님도 쇠대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덕수궁에서 중학교 서울시 중학교 100일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쇠대를 아시나요라고 제가 써가지고 네. 장원상을 와. 탔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저를 쇠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해갖고 그래서 전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나는 교장으로서 김영옥에게 사과한다. 쇠대라고 한 걸. 그리고 저한테 절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 뒤로 애들이 그리고 학교를 장악했어요. 방송반에서 기자로 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아, 사실 지금의 김수미 선생님을 보면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시대도 좀 달라졌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네. 싶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지역 감정, 차별 이런 게 존재했나 많았어요. 봅니다. 많고 심지어 이상하게 그 시대 때만 해도 고향이 전라도라 네. 그러면 색다르게 봤어요. 약간은 뭔지 비하하는 눈초리. 근데 저는 데뷔 때부터 당당하게 내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네. 하고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평정한 건 저뿐이에요. 가문의 영광이나. 그러면 그 배우들 전라도 사투리 다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 자랑스럽고 저를 배우로 만들게 해준 은인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내 고향에 뭘 갖고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일까요? 홍보대사로도 오래 활동하고 제가 전라북도 홍보대사 한 건 34살 때부터 네. 꾸준히 하면서 제가 쌍방울 기업이 네. 부도났을 네, 때도 네. 사실 그게 내막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MBC에서 한 3시간 생중계했을 거예요. 모든 제 선후배 연예인들이 와서 야구장에서 네. 쌍방울 살리기 운동도 했고 아. 또 제가 김치 사업을 하는데 네. 장수에 김치 공장을 냈어요. 아. 예. 네. 한 2년 됐어요. 네. 장수에다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제2 공장도 군산에 낼 거고 뭐래도 고향 쪽에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네. 김치 공장을 장수에 만드신 건 아무래도 뭐 전라북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건가요? 전라도 배추가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네네. 그래서 장수 전주에서 나는 배추로 하려고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또 뭐 제2공장 말씀도 하셨는데 네, 더 네, 확장해 나갈 계획도 있으신가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우리 지역 출신 인물들하고도 많은 연을 그럼요. 쌓으셨을 것 같아요. 김성환 씨나 네. 뭐 아. 박명수 씨. 네네. 박명수 씨는 뭐 고향에서 본 일은 없지만 네. 왜 우리가 있잖아요. 미국 가서 누굴 우연히 만났는데 네.
고향이 전주라고 그래. 금방 언니 동생 형님 맞아요. 나와요. 나도 전주에서 왔는데 하면서. 어머, 금방 언니 동생 네네. 동생 돼요. 맞아요. 그만큼 타 지방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전라도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의리가 있어요. 그럼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전라도 출신들끼리 그럼요.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있군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쌍봉댁 일이거든요. 굉장히 이뻐하고 걔도 혼자 와서 자취하는데 사이즈가 비슷해서 오시고 뭐고 다 갖다주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지역 감정, 선후배, 학연 따지지 말자 해도 할 수 없어요. 고향만은 할 수 없어요. 네, 고향 분들이 더 반갑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우리의 없어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근데 연예인 분들하고 뭐 친분이 더 깊고 한 건 뭐 배우시니까 그런가 그렇죠. 보다 싶은데 좀 의외의 인물도 있더라고요. 정세균 후보자님. 제가 한 살 많거든요. 어느 날은 누님이라 그랬다. 어느 날은 김수미 씨라고 그랬다가 친구 돼가지고 저는 진정한 친구란 친구가 잘 될 때는 몇 발짝 뒤에 물러나서 관전하고 있고 네. 친구가 급한 일이 안 됐을 때는 뛰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종로 선거 때도 네. 거의 뭐 한 선거 기간 동안 거의 한 보름을 가서 같이 유세장에 또 다니고 할머니도 찾아가고 했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는데 저는 참 내 인생에서 감사한 게 내 주위에 남자는 정세균 후보, 여자는 김혜자 언니가 네. 가장 제 친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신뢰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보는 모습만 가지고 볼 때는 네. 두 분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실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정세균 후보자는 남자니까 네. 자주 제가 뭐 국회의장 시절이나 총리 시절에 전화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방해될까 봐. 네. 그렇지만 이제 대선 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지껏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만나서 지지율이 안 오르냐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날 잘 몰라 이러시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40대 후반은 다 아는데 20대, 30대까지는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 있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제 70살 인생에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만나서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내가 하나 부탁은 청소년들 대학 문제 좀 꼭 공부할 사람만 대학 가게 해주고 대학을 안 나와도 똑같이 사회에서 인정하고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창 놀고 재밌어야 할 아이들의 얼굴이 네. 고등학생 애들이 활짝 깔깔 웃는 걸 못 봤어. 그러면 대학교 시험 때문에 네. 그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까이 제가 알기 때문에 일을 대처하시는 거 보면 정말 냉철할 때는 냉철하고 젠틀맨이면서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도 처음에 대구 먼저 딱 내려가서 잡았잖아요. 먼저 네. 잡고 일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분이 대선에 꼭 대통령이 되도록 저는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후원회장을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후원회장 하고 있어요. 네.
그 지지도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 인지도가 쌓이고 갑자기 그렇죠. 알려지고 하려면 요즘은 이렇게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회자가 되면서 막 퍼져나가고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SNS의 힘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정 전 총리하고 있었던 네.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네. 평생 그 스타일이 네. 화를 안 내고 아, 왜 화가 없겠어요? 네. 근데 늘 스마일, 젠틀맨 스마일 이래요. 스마일맨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고 늘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사니까 좀 꾸정물에 좀 들어가라고 내가 맨날 그래요. 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가 좀 나야지. 그러니까 좀 먼지 좀 나오게 좀 욕도 좀 하고 하려니까.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은 늦었어. 근데 원래 이분은 굉장히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험이라면 너무 털어도 뭐가 안 나오는 게 험이야.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특별히 뭐냐면은 너무 젠틀맨이라는 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너무 젠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다. 없다. 네, 그게 참 재밌네요. 오늘 김수미 배우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네.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네. 이렇게 지역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계속해서 뭐 지역 인구 감소 문제, 그렇죠. 뭐 지역 소멸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전주는 오히려 서울 사람을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뭘 만들어서 네. 꼭 서울이 아닌 네. 전주에 얼마나 이 좋은 일거리도 많아요. 한지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서 살 수 있는 거를 각 지역에서 만들어서 서울 친구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내려서 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군산에서 대규모로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예쁜 찻집도 할 거고 김수 길도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네. 할 거예요. 그리고 관광도 일단 시간이 이제 뭐 2~3시간 거리니까 네. 아침에 일찍 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경치 보고 올라가고 또 전주 같은 데는 한옥마을에서 한번 주무시고 네. 근데 전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가고 싶은 지방 도시는 전주라고 뉴욕 타임즈에 한번 기사가 났거든요. 네. 전주는 많이 알려졌는데 군산이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군산을 좀 살려놓고 관광객이 정말 뉴욕 타임즈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가고 싶은 도시 항구는 군산, 코리아 군산이라고 되게끔 만들어 놓고 죽을 거예요. 아, 네네. 사실 군산은 뭐 여러 큰 기업들이 이제 폐쇄하면서 네.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어렵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잠깐 좀 네. 계획만 하고 계실 뿐이지. 네. 뭔가 이미 김수미 네. 길이고 도로는 네. 다 만들어 놨어요. 아, 네네. 집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민의 여관으로 간판을 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수민의 여관이 어떤 독특한 점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시대 때 지은 판자 집을 현대식으로 도배랑 다 다시 해서 네. 숙박할 수 있도록 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바다가 보이는 방문만 딱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네. 네. 김수미 그런- 선생님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만날 수 있죠.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은 내려가서 네. 김수미가 오는 날 해갖고 관광 오신 분하고 사진도 찍고 네네. 같이 식사도 하고 맛있는. 그래서 제가 수민의 반찬이라는 프로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풀치예요. 군산에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거. 아. 그리고 박대. 네. 그래서 한동안 풀치하고 박대가 동이 나서 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풀치하고
박대 먹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또 네. 영향력 있는 분이 소개를 하면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식재료도 뭐 네. 품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왜 여태 몰랐냐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거, 아. 그 시골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네. 해외 그 교민들이 그때 수민회 반찬을 아마 거의 다 받고 학생들이 모여서 봐가지고 거기서 나는 식재료를 해 먹었대요. 네. 그래서 군산 박대협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박대 많이 팔아줬대요. 네. 박대 위상을 높인 점. 네. 네. 아, 그러면 결국 수민회 반찬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네. 군산에서 나고 자란 그때의 우리 기억들 엄마가 때문인- 해줬던 입맛을 되살려갖고 음. 그래서 그 풀치라는 것도 네. 이게 갈치새끼 말린 거거든요. 네. 서울 사람 몰라요. 음. 전국적으로 다 해 먹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못 샀어요. 네. 군산에 박대집에 했던 저도 못 샀어요. 너무 팔려가지고. 네. 자, 무려 51년간 연기자로 살아오시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새로운 꿈을 갖고 또 전성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의 활동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가을부터 촬영에 들어갈 귀생충, 기생충이 아니고 귀생충. 그러니까 김수미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중천에 있으면서 하는 예능이 있어요. 그게 그 네. 제목의 뜻인가요? 네. 그리고 영화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또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일단 스케줄이 꽉 정해져 있어요. 내년 말까지. 네, 내년 말까지는 배우로서 활동을 네, 또 네, 네. 열심히 하시다가 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어느덧 네. 다 돼버렸는데요. 네.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신 도민분들 참 반가우셨을 것 네. 같은데 끝인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죠? 아, 언제군 끝나겠죠. 이대로 가면은 못 살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너무 날이 더우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야채고 채소고 뭐 수박이고 문드러진대요. 그러나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겨내고 건강만 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뭐 김수미 배우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 네. 어릴 적 이야기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앞으로 배우님의 활동도 네. 응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